한반도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전국적으로. 그런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아니, 전체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어떻게 섞습니까? 그 삼각형을 원 속에 집어넣는다거나, 용해한다거나, 원 속에다가 사각형을 집어넣어서 우격당하는 거, 섞어버린다는 거 똑같은 건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가치론적으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 공전 교류 정책을 썼어요. 저쪽에 설득도 하고 밀사도 가고, 전쟁에 뭐 하냐, 너고 나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좀 구순하게 살면 안 되냐, 또 6.25 전쟁 같은 거 걸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평화 공전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인지 주체사상 신봉자들인지 아니면 3대 세수 절대 왕정론자들인지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세력, 여러분들 아마 그런 세력, 우리는 그 평화공전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 네가 점쟁이냐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절대 평화공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에는, 전체주의에는 평화공전이라는 사상은 없어요.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전체주의라는 건 획일조합. 그라이티잘팅이라고 독일의 나치스도 얘기했지만, 극과 극이지만 결국 같습니다. 하나로 만들겠다. 전체주의를 하겠다. 일색화시키겠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여당 있고 야당이 있고, 뭐 기독교 신자 있고 불교 신자 있고, 뭐 자유주의자 있고 보수자 있고 자유경제론자 있고 무슨 중간파 있고, 이런 사회를 용납을 못하는, 소화를 못합니다. 지금 주체사상으로는 3대 세습하는 데 가지고, 여기 좀 여당도 만들고 야당도 만들고 좀 해보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그건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힘이 대등할 때, 힘이 서로 비슷비슷할 적에는 저쪽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두드려가지고 죽는데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뭐 뒤로 다 살살 구멍을 파고 혁명을 공작할 수는 있어도 밀고 내려오지 못하는 거지. 여기서 세니까 이제는. 6.25 직전 당시에 대한민국 아니고 세니까 자기네들 죽을 테니까. 근데 이런 일시적인 힘의 이 대등성에 기초한 공전체제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처럼, 중국의 남북조 시대처럼. 그러나 통일이라는 걸 생각할 적에는 한쪽이 한쪽으로 이렇게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한반도에 쓸 것이냐, 아니면 DPRK의 그 한반도가 될 것이냐에 이거지, 이거 뭐 적당히 반죽을 한다. 적당히 뭐 연방제로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유의 원리로 여기는 보수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보도 오라 이거예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충성을 다하는 전제 하에서 그 전제를 지키는 진보는 얼마든지 포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유의 원리에 입각한 한반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건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요즘 새삼스럽게 자유통일이라는 개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거예요. 전에 핵이 없을 때, 우리보다 못할 때, 군사력이 대등할 때는 같은 민족끼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핵을 거머쥐니까 이건 대한민국 알기로 우습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군사적으로 핵 보유 국가는 1등국이고 핵이 없는 국가는 2등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공갈 협박. 요새 갈수록 북한의 용어가 거칠어집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막말이 좋아서 자꾸 한 것보다도 핵을 가졌다는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우리 핵을 가졌어? 까불지 마. 백악관도 칠 수 있어?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핵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소량화, 경량화,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그걸 반영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평화공존하자, 사이좋게 살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한들 거기에 먹히겠습니까? 자기네들 실력이 없을 때도 계속 레볼루션, 혁명, 남조선 혁명 했는데, 핵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평화공존적, 체제공존적 통일 상태를 왜 수락하겠습니까? 나 같은 안 해요. 나 같은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이제는 물론 명분상으로 또 이 어떤 윤리적인 동기로 그러지 말고 이제 평화공존해. 이건 계속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또 그런 실력도 갖춰야지고.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도저히. 더군다나 저 사람들이 핵이 빨아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물어뜯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이제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자유통일 주장할까요? 우리도 자유통일 선동할까요? 이렇게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불가피성이 우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가면 갈수록 요구가 세질 겁니다. 아마 불바다 원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시켜. 한미동맹 훈련하지 마.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빌빌 수는 없고 우리도 실력을 갖춰가지고 그래? 너희가 굳이 그럼 평화공존 안 하고 남조선 혁명한다고 하겠어? 그럼 우리도 자유통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살기 위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우리도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불가피성은요. 북한은 핵은 가졌다 뿐이지 체제적으로는 삶의 질이라든가 문명성에 있어서는 붕괴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전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결국 마피아 집단이나 무슨 중국의 군벌 집단 같은 거지 국가가 아니라고요. 문명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문명적으로 붕괴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론적인 이 공전적인 통일론은 더 저 사람들로서 수용할 수가 없다. 네. 그걸 수용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압니다. 이거 정말 문명이 들어가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장사도 하고 말이지. 이 정상성으로 가면 갈수록 3대 세습 전체주의 김씨 일가의 그 폭정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공산통일이냐의 이 원색적인 논리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불가피성. 국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뭐냐면, UN 북한 인권위원회, 조사위원회, 컬비 위원장이 선거해가지고 북한 인권 백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 거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북한은 나 몰랐는데 나치스의 아우슈비츠 같은 거였더라. 거기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컬비 위원장이 물었어요. 이럴 줄이야. 이건 아우슈비츠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게 UN 인권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치스는 어떻게 다룹니까? 자유국가에서. 이건 전범이에요. 범죄 집단. 반인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공산국가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단계가 지나가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치스는 서양 사람 우리는 잘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나치스 하게 되면 이거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 반인권 범죄 집단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서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의 그 전범 행위가 주제가 자꾸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 북한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나치스 북한을 다루는 식이 물론 이게 보편적으로 아주 전 세계에 미만한 건 아니다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통일의 파트너로서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안아드려야 되지 않냐. 누구 거기 통일하겠냐. 결국은 김정은 북한을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요. 말에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한국 사람들 이거 왜 이래? 인권 결의안 하나 만들지 못하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 지위 문제인데 왜 우리가 떠들어?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국제사회는 오히려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커리 위원장이 와서 제일 느끼게 그거에, 사우드 코리아는 이상하단 말이야.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린 눈물이 날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 국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달린 원숭이가 하나 달린 원숭이 촌에 가면 뭐 그야말로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 짝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눈 하나 달린데 우리가 이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제사회는 이걸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상대방은 국제사회에서는 좀 형사재판, 국제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 근원이죠? 근데 그런 피고인을 상대로 뭐 만나서 1대1로 뭐 명예롭게 무슨 공전교류를 얘기해? 그거 이상하잖아. 그럼 사형수, 여기 가장 파괴범이나 무슨 뭐 그런 범죄하고 만나서 지금 너희들 그렇게 단판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건 어디냐? 이거 역시 전체주의 통일이냐, 자유의 통일이냐의 그 논쟁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3대 세습 권력 집단과 북한 주민 사이의 길항, 모순, 서로 맞지 않음, 이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남쪽 사회처럼 야, 물러가라!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권력을 풍자하고 놀리는 풍조는 이미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거지. 지가 군대도 안 갔다면서 무슨 장군이야.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풍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아직 무슨 저주나, 정면, 저항 장면까지는 안 가 있지만, 뒷방에 숨어서, 군대도 안 갔다 가서 무슨 장군이야. 장군 좋아하는 또 뭐라고 화폐, 또 돈 뺏어가네. 그런 정도의 불평과, 불신. 그 다음에 조금 우습지 않은 거, 좀 무시하는 거. 근데 김정일 하기도, 무서워? 했지만, 김정일이라 그렇게 무서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잔인하게 그냥 화염방사기로 지져 죽이고 이런 모양인데, 어떻든 주민들이 전과 같지 않다. 시장 세력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라는 게 자충 생기고, 국가의 배급만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기다리면서 사는 주민들이 아니라, 어차피 국가가 나 뭐 살려주나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빚이 발발해가지고 별 고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지가 벌어먹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았나. 근데 이런 모순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전에 어떤 넥타이에 딱 나타나가지고 북한 주민들 알았시다. 좀 불러가시오. 나는 당신네들 주인하고 상대할 사람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배신하는 게 됩니까? 그 배신이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이미 우리가 김정일이가 거의 망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삐끗 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김정일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나. 그래가지고선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만 이러고 있어도 좀 상당히 됐을 텐데 이건 그냥 막 갖다가 이거 먹으라고 말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스토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말 풀리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에서는 또 그래 우리 형제들인데 국내 누가 북한 주민들 주지 말라고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보낸 물자를 먹고선 그나마 허기진 데를 채웠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다 그냥 주어서 주는 척 하다가 도로 뺏어갔다고 그러더구만요. 네. 쌀 같은 것도 주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은 도로 내놔 해가지고서 했다는데 그런 풀리시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근데 그걸 또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도 자유통일이 불가피하게 측면이 있다. 자유통일 주장입니다. 자유통일 불가피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통일 노선을 천명할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말이죠. 핵을 거머쥐고, 그리고 남한에서 뭔가 잘 속아주고, 참 남한 사람들 정부 고마워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속아줘? 응?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아무리 체제적으로 붕괴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싸움은 잘합니다, 이 친구들이. 싸움꾼. 우리는 그 점이 좀 약해요. 싸움꾼. 그러니까 북한 그 주체사상 그 패거리들은 싸움꾼입니다. 음모꾼이고, 공작꾼이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거 잘하면 넘어가겠다. 남조선 이거 잘하면 우리가 그냥 아주 지리멸렬로 만들어서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 와서 붙고 나머지는 그냥 때려버리고 잘하면 이거 우리가 요리해 먹겠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오히려 뭐랄까 그냥 보수 반동 남한의 그 세력을 타고 진보 대납을 꾸려서 그냥 확 쓸어버리고 뭘 만든지 이런 논리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죽하면 미국 대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악랄해지고. 물론 일부에서는 이건 좌익 세력의 말기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 이제는 칼 빼들어. 이제는 더 이상 뜨뜻한 달콤한 말로다가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놓고서 그냥 물어뜯어. 쳐. 이런 공개화시키는, 공연화시키는, 언제까지 숨어서 거짓말해. 우린 지쳤어. 빨리, 본론을 들이밀어. 하는 공세적, 공격적 측면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봐서라도 우리가 오히려 몰리는 거예요. 자유통일을 주장하니까 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자들하고 어떻게 공전통일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싸워. 싸운다는 게 자유통일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다면 우리 일부에서도 그럽니다. 자유통일 말이 그렇지. 왜 돼? 어느 사서거래? 또 누가 나서서 한다고 자유통일 이렇게 말한다고서는 그게 될성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회운동, 정치운동, 정치투쟁이 뭔지를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공산당은 그 요리를 좀 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모택동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씨 하나가 요원을 태운다. 들판을 태운다 그랬어요. 그게 혁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냥 불씨 하나를 별판에 탁 던지면 처음엔 모르죠. 근데 여기에 모랑 여기에 타가지고 나중에는 거화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사회운동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뭐가 원했다고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휴전 직후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그랬는데 그때는 가만히 돌아보면은 정말 좌파의 좌자도 말 끝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가 확립이 됐었어요. 6.25 직후. 그래서 막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통일을 공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작원을 난파한다든가, 무슨 어떻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틈을 내서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 당시에 대부분 볼 땐, 이제는 이제 공산당이 이제 맨 못 치지, 이거. 무슨, 좌파는 무슨. 근데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는 숫자가 25% 내지 7%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성공입니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휴전 직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한 50년, 40년 됐습니까? 40, 50년 지나고 나니까 27%. 천안함, 그건 미군이 때린 거야. 안 믿어. 그게 한 15%는 몰라. 지금 2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씨 하나가 용원을 태우는지는 모르려고 그러시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는 안일하게 할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요청에 그런 사회운동의 그런 속성이라는 기준에서 봐도 요즘 정세는 우리가 이념상으로 뭐 현실 정치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념상으로는 당연히 통일이면 자유통일이지 무슨 뭔 소리야? 뭐 단축 통일이 있어? 그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운동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대세가 역사를 만든다고 봅니다. 대세라는 게 있으면 그 대세에 타지 못한 쪽이 그리 흡수가 되게 됐어요. 끌려오게 됐어요. 이게 달에 인력이 있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확 가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들이 이렇게 조수가 되고 그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한반도에서 문명 때문에 대표자는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북한에 문명이 있습니까? 문명. 그 좌우 개념을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문명 사회가 아니라 문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정글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사는 데지 무슨 여기서 학문이 꽃을 피고 예술이 꽃을 피고 말이지 무슨 국제법이 여기서 통용이 되고 합리주의와 이성이 지배하고 무슨 자연과학이 이제 발달해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서 물질생활이 풍요해지고 이런 문명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거기서는 우월하고 우세한데 왜 그런 대한민국이 문명에 있어서 우월한 대한민국이 물질의 힘도 높고 문화의 힘도 높은 대한민국이 왜 통일의 주도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한때 20세기 초에는 사회주의가 풍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나 힘의 투쟁 단계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치의 싸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way of life, 생활 양식 이걸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체제, 문화 이런 것이 월등히 우월하고 이제 하나의 주도 세력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 사명감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런 자유통일론의 그 장애론이라는 걸 들어볼 때 물론 북한이라는 그런 종북세력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얘기는 이 상식에 속하는 문제고 저는 조금 불평불만을 얘기하겠어요. 이런 걸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유분일이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얘기하고 여당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통령과 여당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박수청에 저들 용의가 있는데 왜 이걸 취임식이나 무슨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안 나오고 그게 좀 저는 불판입니다. 불만이에요. 우선 대한민국의 정권, 집권당, 공무원부터가 자유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도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기대하면서 뽑은 박근혜 정부도 여기에 좀 사고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고 혼선. 뭐 아이덴티티 자체를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자신이 없어. 확고하지 않고 좀 혼선이 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읍시다.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하나 없이 이렇게 나가깁니까? 언제까지? 네? 생각이 투철할 것 같으면은 역사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바로 잡아놔라 이거예요.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유근이가 나서서 역사 교과서 이건 안 됩니다. 거기 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이 역사 교과서 이런 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가셔서
아니, 제 나라, 아이들한테 제 나라 역사 교과서 만들어 가르쳤는데, 제 나라 흠집으로 전부 가득 차 있어요. 현대사. 그런 역사 교과서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학자들의 연구서적으로서는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연구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보고 공부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10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이 되도록 이 교과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이 국내 자유통일도 못하는 입장에 어떻게 한반도 자유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나쁜 놈인데, 이건 천하의 정말 도처리 같은 놈이야. 해서 좀 잡아들여서 혼꾸녕을 낼 줄 알았더니 판사들이 다 내놓네. 또 문화공은 아예 띄워주었어요.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문화공은.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또, 목사님, 신부님들까지도, 스님들까지도, 이거 당시 정말 주체할 길 없는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게 전부가 이 교육 현장? 이게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유민주 사회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할 말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자유사회라고 그러면은 전부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내버려두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불란서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지형을 한번 돌아볼 때 여기 우리 빼고 애국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빼고 기회주의 여당과 철학 없는 여당과 영혼 없는 관료 그리고 김기종에게 7번씩이나 방북 허가를 주는 통일부 관료들 그런 그 여권 세력과 80년대 NL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야당 여기서 자유통일 북한 인권법 탈북동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쫓읍시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유통일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런 얘기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창국 언론 동료 분들께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일장전이라는 걸 우리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 헌장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뻔히 안 봐도 알아요. 이건 기능주의적인 어선프레한 이상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나오기 쉽좀 팔립니다. 자유통일을 확고하게 못 박는 게 아니라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좋은 거는 다 끌어다 붙인 이상한 뜨뜨기지근한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 세력이 우리 나름의 통일장전 병장을 한번 구상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에는 김정은 일당의 그 반인도 범죄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통일이 형제니까 끌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끌어야 이렇게 다니지, 징그럽게 왜 끌어합니까? 그런 분명한 명시가 있으면서, 여기 또, 휴전선 이북에 그 엘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엘리트지만, 이게 우리가 전략 전술을 위해서라도, 내 그냥 10명은 10명, 100명은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나가면 난 안 된다고 봅니다. 그저 아주 핵심적인 완료하고, 이제 심부름하고, 기능 완료 한 사람들은 다 일정한 그 조건만 갖추면 다 여기서 면제하기로 합시다. 라든 그 어떤 신호를 좀 보냄으로써 거기 쐐기를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체제 전환 없이는 북한 주민이 살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먹고 살아? 꼭 먹고 알 먹어? 핵도
대학도 만들고 뭐 경제발전돼 웃기지 말어. 이건 체제 전환, 이 정책 전환이 없이는 안 돼 하는 걸 우리가 몰아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휴전성 이북에 뭐냐면 잘 되고 자는 거, 그거는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임한다. 우리 남쪽 사람들 괜히 얼씬얼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어떤 그 북한 주민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우리가 한껏 지켜주는 그런 그런 그 배려도 좀 필요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의한 북한 지역의 식민화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신에 북한 지역의 전체주의, 독재, 일당 독재, 세습 권력, 정보 통제, 언론 통제, 세국주의, 선군 통치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하는 또 우리가 분명히 몰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전파할 민간 통일 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파수도 주고 활발한 대주민 심리전을 하게 해야 되겠다. 등등 필요한 것을 담는 그런 그 추진체도 만들면서 통일 건장, 장전, 시민사회 나름으로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운동은 자유파가 하는 겁니다. 운동은 얼치기 좌파의 경우는 이제 생명력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아주 그런 건 남아 있습니다. 조직도 있고. 그러나 담론의 생명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 좀 훌륭한 말씀하시네. 정말 도덕적인데 정말 존경하겠어.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정치 세력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네. 막 가는 겁니다. 막 그냥 아주 개차반 막 나가고 막 그냥 이 뚫어진 창구녕으로 다 걸레 같은 소리 치니까 이제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모랄 무슨 생명력 어떤 청신의 리프레싱 프레시한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고도의 미천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김기정 현상으로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루블 박물관에 가시면은 르라크로아의 그 그림 보시죠. 프랑스 혁명 당일의 그 그림입니다. 그냥 뭐 틀고 말이야 농민 이렇게 해가지고선 딱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르라크로아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그 마스티유를 행진하는 그 군중을 자기가 딱 뭐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그걸 그리겠는데, 그게 자유의 어떤 혁명이죠.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법 옹호 세력은 바로 그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가 모나치스트도 아니고 이승만 박사가 타도하라고 했던 조선 왕조도 아니고, 우리 공화, 자유, 민주, 공화, 개인의 존엄성,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담보하는 하나의 전진하는 혁신 세력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속으로 하지 않을까. 너무 죄송합니다.